네, 안녕하세요. 레알 실무 엑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도 MS365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요, 시퀀스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 시퀀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연속된 숫자의 목록을 만들어낼 거고, 그 만들어진 숫자의 목록에서 일련의 규칙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에서는 그 만들어진 규칙을 이용해서 스위치 함수에다 적용을 할 거고, 그 스위치 함수가 그 규칙에 맞는 값을 반환하도록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행하려면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무 영역이나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T 하시고 엔터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리고 표의 이름을 데이터 에어리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헤더 목록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품목, 수량, 금액을 뽑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품목, 날짜, 수량, 단가, 금액이 있으니까 품목, 수량, 금액 이 세 가지만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뽑을 건데요. 먼저 표의 구조적 참조를 이용을 해서 헤더에 해당되는 정보, 머리글에 해당되는 정보를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총 5개가 가져왔을 거고요. 이 중에서 저는 필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필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칼럼 값만 첫 번째는 가져오고, 두 번째는 안 가져오고, 세 번째 가져오고, 네 번째 안 가져오고, 다섯 번째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배열 수식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품목, 수량, 금액 필드만 제가 가져왔죠. 자, 그리고 유닉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에어리어에 있는 품목 항목 중에서 유니크한 값, 고유값만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항목이 가져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스텝 1, 2에서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 3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부터 일련의 연속된 숫자의 배열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헤더 정보와 이 품목 정보를 이용을 해서 10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구해내고 시퀀스 함수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시퀀스 함수는 인수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의 개수, 두 번째는 열의 개수, 그리고 시작되는 숫자, 얼마의 숫자부터 시작할 건지, 그리고 얼마의 숫자만큼 증가할 건지, 이렇게 총 4가지의 인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뽑아 볼 건데요. 행의 개수는요, 여기에 데이터 에어리어에 있는 품목 칼럼에서 고유한 값 뽑아 놓은 여기에 해당되는 행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행의 개수를 구할 때는요, 데이터에서 몇 개의 행이 존재를 하느냐는 row s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서 행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1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칼럼의 개수를 뽑아 볼 겁니다. 이 칼럼의 개수는 여기 있는 요 정보들을 그대로, 물론 3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함수를 제가 활용을 해보면 row s를 썼으니까요, 이번에는 칼럼 s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럼 s, 그렇죠? 그리고 요 데이터 영역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기하게도 G5 뒤에 샵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MS365에서는 스필 기능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스필 기능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는 G5 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샵 이렇게 전체의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필 기능이 적용된 첫 번째 셀 정보, 그리고 뒤에다가 샵
버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전체에 스필된 데이터의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럼 S의 결과값은 답이 3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G5에다가 제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절대 참조를 해서요. 펑션 F4 눌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가지 인수 중에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로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스타트 넘버와 스텝은 각각 일씩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계산된 칼럼 S의 값을 복사를 했어요. 수식 전체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네. 그리고 로 S 함수가 적용된 이 셀에다가 시퀀스 함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시퀀스, 네, 탭, 콤마, 네, 첫 번째 행의 개수, 두 번째 열의 개수,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트 넘버, 네 번째는 증가값, 네, 1씩 증가를 하겠다. 네, 이렇게 주면요, 1부터 30까지가 순차적으로 10 곱하기 3의 범위에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엔터를 치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스필 에러가요. 네, 그쵸? 이 에러는 뭐냐면 데이터를 지금 이 점선, 이 파란색 점선에다가 10 곱하기 3, 그래서 30개의 데이터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 넣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해꾼 3을 지워주면 네, 순차적으로 1부터 30까지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네, 시퀀스 함수를 적용한 사례가 됩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시퀀스 함수, 로우 함수, 로우 S 함수, 칼럼 S 함수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30개의 데이터를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요. 이 첫 번째 칼럼 품목에 해당되는 위치는 0, 그리고 수량에 해당되는 칼럼은 1, 그리고 금액에 해당되는 칼럼은 2, 이렇게 0, 1, 2 이렇게 세 가지로 숫자를 네,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전부 다 0, 그리고 두 번째 칼럼에는요 1, 그리고 세 번째 칼럼에는 2 이렇게 나오도록 이 숫자를 이용해서 네, 이 결과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함수 MOD는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OD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OD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이 시퀀스 함수의 결과값에서 제가 여기서 빼기 1을 빼보겠습니다. 자, 1을 빼서 보니까 왜 MOD 제가 함수를 사용할지가 아직 힌트가 보일 건데요. 첫 번째 칼럼을 보시면 3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3의 배수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3으로 나눴을 때 0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칼럼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칼럼은 네, 나머지 값이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퀀스 함수 결과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한 0부터 29까지의 숫자에서 MOD를 함수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네, 나누어질 값은 네, 시퀀스 함수 빼기 1, 그리고 나눌 값은요, 디바이저는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0부터 29까지가 지금 아래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입력한 것과 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3에 해당되는 네, 시퀀스 넘버를 1부터 30까지 넣고요. 그 1부터 30까지의 숫자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0, 1, 2 이렇게 규칙을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쵸? 네, 자, 여기까지가 스텝 3. 네, 이렇게 계산한 게 스텝 3였고요. 자, 스텝 4에서는 스위치 함수와 썸이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스위치 함수, 썸이프는 많이 아실 거니까요. 생략을 할 거고요. 스위치 함수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expression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그 expression은 제가 수식을 이용해서 위에 이제 제가 적용했던 MOD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 MOD의 결과값이 이제 expressio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MOD의 결과값 중에서 1이면 그 1이면이라는 게 여기에 value가 해당되는 거고요. 1이면 얼마를 넣어라, 2이면 얼마를 넣어라, 0이면 얼마를 넣어라.
그게 밸류와 리절트 값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직접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스텝 4에서는요,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함수를 이렇게, 아이고, 알파벳을 잘못 썼네요. 네, 스위치, 네, 입력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인수는 익스프레션인데요. 익스프레션인데, 이 MOD의 이 결과값이 네,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MOD의 결과값은 여기에 보셨던 0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인수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콤마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Alt, 엔터 키를 눌러서 줄을 반환했습니다. 계속 줄을 옆으로 계속 이어가면 그 수식 입력하는 게 좀 헷갈리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value 1. 자, 여기서 value 1은 제가 0. 밸류가 나올 수 있는 게 익스프레션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총 3가지입니다. 0, 1, 2. 그래서 첫 번째 결과값 0이 나왔을 때, 네, 그게 value 1이 되는 거고요. 0일 경우에 해당되는 리절트 값은요, 제가 10을 주세요. 네, 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value 값이 1이 되면요, 11을 반환해 주세요. 그리고, 네, value 값이 2가 되면요, 12를 반환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줄씩 띄울 때 Alt 플러스 엔터 키를 친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0, 1, 2가 10, 11, 12로 바뀔 겁니다. 그쵸? 네, 자, 여기서 이제 10, 11, 12 대신에 실제로 이제 적용할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품목 10, 이 컬럼에는요, 10 대신 이제 이 유니크한 함수가 아니죠. 이제 유니크한 항목들을 네, 채워 넣을 건데요. 그 유니크한 항목들은 이미 저희가 이 만들어 봤잖아요.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자, 그걸 제가 다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유니크 함수를 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에어리어, 네, 표의 구조 참조를 이용해서 품목 칼럼을 선택을 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입력한 걸 그대로 요걸 카피를 하십시오.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고요. ESC 그리고 여기 10번 대신 그쵸? 10번 대신 방금 제가 카피했던 걸 이렇게 붙여 넣어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0일 대신에는요. 10일 대신에는 이제 sumif를 이용할 건데 sumif를 이용해서 이 수량 칼럼을 합계한 걸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이 12 대신에는요, 이 금액을 합계한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제가 sumif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보통 sumif 괄호 열고 데이터 영역에서 B 칼럼 전체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네, 요 품목에 대해서 수량 합계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확정을 할 건데요. 자, 이거를 제가 표의 구조적 참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sumif 네, 데이터 에어리어에 있는 품목 항목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이 친구들이죠. 일단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합계는요, 데이터 에어리어에 있는 수량 칼럼을 네, 제가 합계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표의 구조적 참조를 참조하고자 하는 이 레인지는 표의 구조적 참조의 품목, 그 다음에 sum range는 표의 구조적 참조를 이용해서 수량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기준이 되는 크라이테리어에 대한 항목은 제가 그냥 C18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걸 여기 요 함수, 유니크 함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18 대신. 그러면 스필이 될 겁니다. 물론 데이터가 있으니까 에러가 뜬 거고요.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네,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복사하시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11 대신 지금 방금 제가 카피했던 걸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엔터. 그럼 어떻게 됐나요? 수량이 네, 이렇게 채워졌죠. 자, 그 다음에는요. 금액은요. 그대로 아까 sumif 그 복사했던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그죠? 다만 바뀌는 게 뭐다고요? 그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품목, 수량, 금액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대로 만약에 쓰겠다고 하면 합계, 네, 토탈, 아이고, 토탈, 그리고 sum 해주면 되겠죠. sum. 그죠? sum, 엔터. 네. 붙여넣으면, 네, 왼쪽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형태가 정확하게 같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지금,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 스텝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은 이제 다 입력이 됐고요. 네, 숫자가 서식을 좀 적용을 해서 이왕 하는 거, 네, 이쁘게 적용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입력된 수식을 보니까, 함수가 어떠나요? 스위치 함수가 적용이 됐고요. 첫 번째 익스프레션, 인수의 익스프레션에 보면 mod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mod 함수 안에 또 보니까 시퀀스 함수, 시퀀스 함수 안에 보니까 또 로우 함수, 로우 함수 안에 보니까 또 유닉 함수. 그쵸?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거꾸로 순서대로 보면 사실은 네, 차근차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또 sumif 함수도 표의 구조적 참조를 이용을 하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스텝 3, 스텝 4 이렇게 해서 규칙도 찾아봤고요. 그 만들어진 규칙을 가지고 스위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 봤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엑셀은 익숙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들 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익숙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쉬웠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고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본인께 되고 나중에 되면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